잠깐 휴식이 필요할 때, 지친 마음을 채우고 싶을 때, 달달한 마키아또 한 잔 어떠세요? 마음을 키우는 아름다운 라디오, 또 듣고 싶은 라디오 마키아또.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키아또 김미라입니다. 놀이플라이 나의 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봄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정말 많이 기다렸거든요. 봄만 되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야.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힘차게 잘 살아봐야지 그랬거든요. 사실 겨울을 핑계로 못한 것들, 안 한 것들이 좀 많았어요. 꾸준히 운동하고 산책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정작 나가려고 하면 춥고 또 금방 어두워지고 그래서 잘 못 다녔고 아이들과도 자주 놀러 다니면서 추억을 좀 많이 쌓아야지 했는데 오늘 눈이 왔네? 미끄러서 안 돼. 오늘은 칼바람이네? 감기 걸릴까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실 좀 핑계이긴 하지만 봄만 돼봐라. 내가 매일 아침 조깅 한번 하고 아이들과 맨날 놀이터 가고 놀러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작년 봄을 생각해 보면 사실 뭐 그렇게 잘 했나 또 그렇게 좀 돌아보게 되나요? 그런데 이번 봄은 특별히 어떻게 지낼지 또 올해는 어떻게 그 내 삶이 꾸려질지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반려식물로 향기 한 잔 김연아 소장님 모셨는데요. 노르웨이 숲 후아유 봄을 노래하고 있어. 노래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꽃이 피는 소리 따뜻한 너의 향기 햇살처럼 포근한 너를 기다리고 있어 눈을 감고 느껴봐 봄바람이 좋아 사르르르 나랑 같이 떠날래 Speak love, oh love 꽃이 피고 봄이 오면 난 Spring love, oh love 봄을 노래하고 있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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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봄을 노래하고 있어 oh, oh, oh. 겨울과 여름 사이 내가 애타게 기다렸던 나처럼 포근한 어느새 봄이 왔어 너를 안고 느껴봐 봄바람이 좋아 스르르르 잠들면 네 품이 봄 Spring love, oh love 꽃이 피고 네가 오면 난 Spring love, oh love 우리 사이는 항상 봄이야 흩날리는 꽃잎과 흔들리는 내 맘이 봄과 같아서 너와 완벽한 하루 보내고 싶어 Spring love, oh love Spring love, oh love 봄을 노래하고 있어 Spring love, oh love 꽃이 피고 봄이 오면 난 Spring love, oh love 봄을 노래하고 있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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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봄을 노래하고 있어 봄을 노래하고 있어 반려식물로 향기 한 잔 베란다 식물연구소 김연아 소장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 쳐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고요. 봄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꽃이 활짝 필 봄. 아, 그렇죠. 저희 아이가 그 요즘에 이제 계절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물어봐요. 지금은 무슨 계절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얘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2월 달에 엄마한테 물어봤을 때는 엄마가 분명히 지금 겨울이야 이랬는데 자고 나서 3월 1일이 됐는데 오늘 봄이야 이러니까 얘가 혼동이 온 거예요. 자기가 느끼기에는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어제는 겨울이고 오늘은 봄일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날짜 중심으로 계절을 알려줬거든요. 12월부터 2월은 겨울, 3월부터 5월은 봄 이렇게 알려줬더니 좀 이제 뭐 이렇게 혼란스러워한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러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때 진짜 봄이 왔구나 이렇게 느낄까? 소장님은 진짜 봄이 왔구나 이걸 뭘 보고 느끼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식물을 관찰하다 보니까 식물 들을 보면서 봄이 왔구나를 더 느끼고 솔직히 바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그 우리 여성들의 치맛자락이라든지 화장법 그런 것에서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뱃살? 아이고. 그 겨울 두툼한 옷에 감춰졌던 뱃살들이 이제 얇은 옷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 볼록볼록 튀어나오지 않나. 그쵸. 슬프다. 겨울에는 이렇게 뭐 두꺼운 옷들로 가려져가지고 사실 잘 티가 안 나는데 봄이 되면 이제 겉옷도 얇아지고 안에 옷도 사실 얇아지면서 이렇게 실루엣이 좀 많이 드러나긴 하죠. 이 재배를 네. 또 보게 되네요. 네, 저는 일단 햇살이 따뜻해지고 새싹이 이렇게 파릇파릇 돋아나면 이제 봄이 왔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벚꽃이 활짝 딱 피면 진짜 봄이다 그러거든요. 오늘 또 그런 봄꽃 이야기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사실 봄꽃은 많아도 너무 많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I am ground 봄꽃 이름 대기 차차차. 그래서 봄꽃 이름 대면은 끝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어린이들에게 이제 봄에 피는 꽃 아는 거 이름 말해봐 하면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 나오죠. 개나리, 진달래라고 맞아요. 하지 않을까 네네. 싶은데요. 그럼 반대로 어른들에게 봄꽃 이름 대봐 하면 어떤 걸 떠올릴까요? 사실 지금 어린아이한테 물어보면 이래서 나도 그거 생각했는데 이랬거든요. 개나리, 진달래 뭐 하나 덧붙이면 벚꽃 그러지 않을까? 네. 그렇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교과서로 배우는 게 봄꽃은 뭐 개나리, 진달래고 아마 학교를 마친 지 얼마 안 된 20대까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벚꽃? 그쵸. 네.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 곳곳에 이제 관광 명소에 벚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벚꽃 노래도 있고, 봄바람이 날리면, 네. 그거. 제가 좀 이따 그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진짜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오늘은 특별히 봄을 대표하는 그런 꽃들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네, 제가 봄바람 휘날리며 바로 틀어드리고 싶은데 얘는 조금 아껴뒀다 듣고요. 어쿠르브 봄이 와 듣고 오겠습니다. 봄이 와, 봄이 와, 봄이 와, 봄이 오네요. 그대의 향기를 닮은 포근한 햇살이란 이불을 덮어 기나긴 겨울이 지나 오늘의 꽃이 피는 날 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어. 사랑인가요? 그대 나와 같나요? 벚꽃이 춤을 추는 어느 봄날에 모든 게 될 것만 같아 거리엔 많은 사람들 봄이 가기 전에 그대와 노래를 부르며 그대와 나 손을 잡고 걷고 싶어요. 난 상상만으로도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아. 봄이 와, 봄이 와, 봄이 와, 투명한 하늘 시원한 바람이 불고 조용히 스쳐보는 그대의 손등 아마도 우리 여기서 제일 어울려. 솜사탕 같은 그대 목소리 말하고
가고 싶죠. 이제는 시간이 없어. 오늘도 고백하는 연극을 혼자서 상상해. 눈을 보면서 사랑한단 말할까. 봄이 가기 전에 그대와 노래를 부르며 그대와 나 손을 잡고 걷고 싶어요. 이유 난 상상만으로도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아. 아마 우린 제법 특별할 거야. 다른 어느 연인보다 더 아무것도 지금 필요치 않아. 살랑거리는 향기를 품는 그대의 모습. 노래를 부르며 그대와 나 손을 잡고 걷고 싶어요. 이유 난 상상만으로도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아. 봄이 와 봄이 와 봄이 와 봄이 와 봄이 와 봄이 와 꽃집 가면 콧구멍 무장해제 시키는 꽃들 여러분들 아시죠? 아, 그쵸. 아. 지나만 가도 이렇게 향이 확 나는. 그렇죠. 네. 그 꽃집 들어서는 순간 그 콧구멍을 이렇게 벌렁거리게 하는 그런 녀석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구근 히아신스라든지 수선화라든지 뭐 그것을 비롯해서 뭐 천리향, 개나리, 뭐 자스민, 카틀레아, 뭐 온시디움, 서양, 동백 등등등등등 이름 내다 끝날 것만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다른 꽃들은 그 향이 좀 상상도 되고 아 맡아봤어 이런 느낌이 있는데 동백꽃 향기가 안 났던 것 같은데 서양 동백도 향기가 나나요? 네. 그 우리나라 동백꽃은 절제된 미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데 향기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서양 동백이라고 그런 게 있는데 어느 농장의 대표님께서 이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 어느 그 농장의 대표님이 향기 나는 동백꽃을 2010년쯤 우연히 이렇게 중국 여행을 이렇게 다니다가 알게 되셨대요. 아, 그래서- 오래된 건 아니네요. 네, 그렇게 2010년이면. 많이 오래된 네.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어느 마을에서 향이 나는 큰 동백나무를 이렇게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은은하게 뭐 이렇게 진한 향은 아니에요. 은은하게 향이 퍼지는 동백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매료됐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새로운 와 여기 이런 게 있는데 그쵸. 향기도 향이 나? 너무 예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 있는 동백은 이렇게 색깔 그 붉은색을 가진 동백만 있고 향기는 없었으니까 신박했죠. 신박. 그래서 농장 대표님께서 이제 직감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향이 나는 동백을 생산해내면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향이 나는 동백을 이제 재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서향 동백이라는 이름도 그분이 지셨고 왠지 서향 이러면은 서쪽에서 그 이야기할 때 서쪽을 하잖아요. 서쪽에서 온 향기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천리향이 중국에 가면 서향이라고 해요. 그 동백꽃 향이 마치 이렇게 천리향 같이 나는 것 같다고 해서 서향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여서 서향 동백이라고 그렇게 지으셨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동백꽃이 향이 없잖아요. 그런 단점을 극복하고 화형도 크고 콧망울도 기존 동백꽃보다 한 30% 이상 더 많이 달리는 동백꽃을 개발하고 그 대량 생산하셔서 이제 성공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전국에 공개를 했지요. 와. 사실 이분은
그 국내에서 천리향을 처음 재배한 원조 농가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와, 또 이런 인연이 있네요. 신기하네요. 근데 저희 집에도 그 동백이 하나 떡하니 자리 잡고는 있어요. 그런데 꽃이 피면 정말로 꽃송이 하나가 주먹만 해요. 정말 커요. 근데 동백은 떨어질 때 이렇게 꽃잎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꽃송이 전체가 이렇게 툭 떨어져서 이렇게 절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은. 여수 가면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아, 저 얼마 전에 여수 다녀왔는데 그 동백꽃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 아예 동백꽃을 볼 수 있는 곳 이렇게 뭐가 안내도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리 곳곳에 동백꽃이 있는데 진짜 꽃이 송이째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우와 되게 신기하다. 보통은 이렇게 꽃잎들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래서 봤던 것 같아요. 꽃잎이 떨어지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뭐 동백은 이제 꽃송이 전체가 그냥 툭 떨어지니까 오히려 뭐 이렇게 절제된 비 아니면은 그 선비들의 지조 뭐 그런 것을 표현하기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우리나라 동백꽃은 이게 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멋스러움을 자아내죠. 특히 여수 가시면 그 오동도 가시면 네. 아직도 이제 동백이 지금 많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뭐 사진 찍는데도 뭐 말해 무엇합니까? 네. 사람들마다 이제 호불호가 있어요. 동백도. 그래서 서양 동백처럼 겹으로 피는 동백보다 우리나라에서 피고 있는 그 빨간 동백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겹으로 피는 동백이 사실 꽃이 떨어지면 좀 지저분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아, 그러면 서양 동백은 그 꽃 자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잎이 이렇게 떨어지는 아니에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그 송이로 꽃송이 자체가 아, 떨어지긴 하는데 잎이 겹으로 되어 겹으로 있어서?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물 닿고 하다 보면 그 색깔이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이상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겹이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 보여서 싫다라고 하시는 그럴 분들도 수도 계세요. 있겠네요. 네네.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그래서 옆으로 샜나요? 아, 봄꽃 얘기하다 갑자기 서양 동백 신기한 것도 알았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교과서로 배우는 그 개나리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 했나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우리 나이 때는 그래요. 네. 개나리의 특징이 그 암나무와 수나무로 이렇게 구분되거나 암수 한 그루가 아니고 암술이 이렇게 긴 장주화가 있고 암술이 짧고 수술이 길게 밖으로 나와 있는 단주화가 있는데요. 장주화나 단주화나 열매는 거의 맺질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뭐 개나리가 씨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없어질 거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개나리가 이제 장주화가 대부분이고 단주화는 거의 없다고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개나리는 살아나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종자보다 꺾꽂이나 그 삽목하는 번식을 선택하였죠. 더 많이 되죠. 종자보다. 종자보다 더 많이 되나요? 그냥 잘라서 푹푹 꽂으면 그쵸. 바로 또 자라니까.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얘네들은 그 나무 자체가 이렇게 늘어지다 보니까 알아서 알아서 그렇게 되나요? 늘어지다 보니까 땅에 이렇게 가지가 닿으면 거기서 또 이제 뿌리가 나고 순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지 않을까 싶기도 이 해요. 식물의 세계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한 것 같아요. 본인이 알아서 자기가 자라는 환경에 가장 최적화되게 살기를 찾아가는 것 같다. 너무 적응도 잘하고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개나리도 되게 똑똑한 선택을 했네요.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파트 화단이나 산책하시면서 개나리가 보이면 암술과 수술의 길이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관찰놀이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하고 함께 하면 정말 유익한 자연 교육이겠죠.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암술이 길게 나와 있어야 수정이 잘 될까? 수술이 길게 나와 있어야 수정이 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술이 길어야지 잘 되지 않을까요?
그쵸. 암술이 밑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쵸? 어떻게든 만날 기회가 많이 생기니까. 그쵸. 재밌네요. 음.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어떤 원리를 또 지금 순간적으로 막 상상했거든요. 암술이 길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짧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럼 개나리, 짝꿍, 진달래. 아하. 이제 빼먹으면 안 되겠죠? 네네. 진달래꽃 뭐 이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그 진달래랑 철쭉이랑 이렇게 서로 비슷한데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은 철쭉은 먹으면 큰일 난다. 진달래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실과 시간 우리 학교 다닐 때 실과 시간이 따로 있었는데 그때 요리법 배우잖아요. 진달래 화전을 만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아, 그랬어요? 네네, 되게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철쭉을 진달래인 줄 알고 잘못 꺾어다가 이렇게 먹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난 실과 시간에 그 요리 화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네. 찹쌀가루 이렇게 부치면 되게 맛있는 화전이 됩니다. 아, 그래요? 안 먹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사실. 식물 선생님 앞에서 먹는 얘기를 해서. 네. 그 요즘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만 보통 딱 아시는. 아, 교과서 이런 게 나오나요? 그럼요. 그치, 안전과 관련해서 정말 네네,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책이 있어요. 맞아요. 그 봄책에 분명 그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그 학부모 여러분들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진달래 나옵니다. 철쭉, 산철쭉, 진달래를 포함해서 한 800여 종이 진달래 속에 속해요. 그러니까 붉은 꽃이 피는 나무라는 뜻을 가진 그 이 나무들은요, 전국에 자생하고 있어요. 대부분 진달래과 식물들은 그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먹을 수 없는데 그 철쭉의 독성은 진달래를 참꽃, 철쭉을 개꽃이로 부르는 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진달래를 참꽃, 철쭉을 개꽃 이렇게도 부르나요? 그래서 아. 진달래는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참꽃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식물 그런 방언집에 보면 접두어로 참꽃 하듯이 참은 먹을 수 있는 식물, 개는 먹지 못하는 식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진달래는 꽃이 먼저 핀다. 철쭉은 잎과 꽃이 같이 피거든요. 산철쭉 같은 경우가 이제 잎이 먼저 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철쭉은 사실은 원예종으로 좀 다양하게 개발된 거기 때문에 뭐 철쭉보다 진달래 잎에 이렇게 끝이 뾰족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에요. 사실 씨방도 철쭉에 비해서 진달래가 홀쭉하고 서로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어요. 눈을 또 보면 철쭉은 여러 장의 이렇게 털이 많은 비늘 조각으로 이렇게 쌓여 있고 진달래는 달걀형의 여러 개 눈이 모여 있답니다. 철쭉과 산철쭉을 헷갈리는 사람이 적지 않죠. 그러니까 웬만큼 철쭉과 진달래는 좀 안다. 그렇죠. 많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쵸. 뭐가 먼저 안다 핀다, 하는데, 늦게 핀다고 눈의 모양도 꽃이 피기 전에 모양도 이렇게 다르면. 그쵸. 네네. 근데 그냥 철쭉이랑 산철쭉도 다른가요? 주로 산자락에서 철쭉보다 먼저 피는 산철쭉은 꽃이 진한 분홍색에 잎이 뾰족해요. 그런데 철쭉은 고산에 많아요. 고산지대. 연분홍색 꽃을 피우고 잎 끝이 주걱 모양이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산철쭉이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피는데 철쭉은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볼 수 있어요. 아, 시기도 좀 다르네요. 네, 조금 달라요. 진달래하고 철쭉 다르듯이 산철쭉과 철쭉도 피는 시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뭐 산철쭉 굴락 소개해드릴까요? 아, 어딘가요? 아, 알려져 있지 않을까? 유명한 이렇게 곳들이 있는 거죠? 네, 지리산 발해봉하고 주황산 상위 계곡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철쭉 굴락으로는 소백산 연화봉과 지리산 노고단이 유명하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 아, 몰랐던 제가 갑자기 좀 부끄러워지려고 하네요. 아, 근데 여기 산들이 이렇게 쉽게 제가 여기 한번 가봐야겠어요 이 말이 딱 나오진 않네요. 아, 산이거든 높은데. 그러니까 이 애기들 데리고 올라가 생각하니까 이 산철쭉은 좀 포기하고 일단 동네에 있는 철쭉은 동네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노고단은 차로 가시는 건 어떠신지. 네.
우리 개나리, 진달래, 철쭉, 산철쭉까지 했는데 우리 벚꽃 이야기는 언제 나오죠? 노래 듣고 할까요? 좋습니다. 제가 사실 버스크 벚꽃 엔딩 언제 틀까 봐 이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이 딱 적기인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버스커 벚꽃 엔딩.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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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예.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예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예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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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FM 98.9 마키아또 반려식물로 향기 한 잔 김연아 소장님과 봄을 대표하는 꽃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리 벚꽃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벚꽃은 사실 다음 달 벚꽃 피면 말씀드리려고 그 챙겨놓은 건데 네. 이렇게 발표를 네. 해버리시니까 네네. 하긴 뭐 제주는 뭐 한 3월 20일경 그쯤부터 이제 핀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하니까 네, 좀 먼저 그리고 피겠죠? 그 한 개 벚꽃이 빨리 개화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점점점. 기후 온난화 때문에 저도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 따뜻한,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만 자라던 그 작물, 식물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고, 육지로. 그렇죠. 그렇죠. 제가 군산이라고 고향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군산이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 벚꽃이 많이 심겨졌던 곳이라 벚꽃 관광 명소로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 제가 어렸을 때 즐겼던 벚꽃 그 만개했을 시기는 4월 중순? 딱 그 중간고사. 딱 걸리는 중간고사 아니, 그 화창한 시점에 날에 그 시험을 보느라고 책만 봤어야 됐다는 거예요? 아쉽네요. 이렇게 막 콧구멍에 그쵸, 마음에 그쵸. 봄바람은 들어가는데 시험을 봐야 하니까. 또 그 여중생, 네. 여고생의 마음이 한참 그쵸. 설레일 때 아니에요. 그냥 벚꽃잎 막 그 그쵸. 봄바람이 네. 날리며 똑같아요, 진짜. 그랬는데 네. 군산도 지금 보니까 개화 시기가 3월 말, 4월 초 이제 많이 되게 앞당겨졌군요.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와 기후가 이상한 건지 빨라져서 저도 좀 놀래긴 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벚꽃 하면 이제 일본의 국화라고 생각을 그쵸. 하잖아요, 이제 사실은. 벚꽃 하면은 음. 일본을 대표하는 꽃 같고. 좋아해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쵸, 예, 네. 좋아해요. 언론사에서 이제 외교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어요, 사실은.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은 일본의 경우 공식적으로 법률로서 정해진 국화는 없다. 일반적으로 벚꽃이 국화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아 동전이나 우표 등에 사용되어 왔으며 황실의 경우 국화, 그러니까 나라의 국화가 아니라 가을에 피는 국화, 네. 그 문양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벚꽃과 국화꽃 모두 일본의 국화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사실 벚나무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성 교목이에요. 그래서 봄철에 5장의 오목한 꽃잎으로 구성된 꽃이 긴 꽃자루에 꽃이 피고요. 버찌 아시죠? 네. 버찌 열매가 이렇게 검게 익어요. 그걸로 제가 총싸움은 아니고 던지면서 장난쳤는데 옷이 물들어가지고 안 지워졌다는? 안 지워지나요? 안 지워져요. 조심해서 다니세요. 벚나무 밑에 다니실 때는. 벚나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왕벚나무가 가로수 및 정원수로 많이 심겨지거든요. 인기 있어요, 생각보다. 산에는 삼벚나무, 벚나무, 잔털벚나무, 올벚나무, 처진 벚나무, 개벚나무 등 수십 종류의 벚나무가 자라고 있고요. 울릉도에는 특별히 고유종으로 섬벚나무가 자생한답니다. 와, 저는 왕벚나무는 이제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가로수로 많이 심어지니까. 네. 잔털벚나무, 올벚나무, 처진벚나무, 섬벚나무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벚나무도 이렇게 수양버들처럼 맞아요. 늘어진 네. 거 보면은 정말 멋들어져요. 네.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벚나무 하면 유명한 명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군산밖에 몰라요. 저는 군산, 서울의 여수, 여의도. 그쵸. 네. 여의도. 그다음에 여수도 벚꽃이 유명하고요. 벚꽃 축제엔 창원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진해 군항제 대표 명소와 축제죠. 그렇죠. 경주 벚꽃 축제도 있어요. 다 멀죠? 대전에도 있어요. 진짜요? 대전 그 계룡산에 네네. 네, 거기도 네. 저 거기 딱 한 번 갔다가 사람 너무 많아서. 절대 안 간다고. 그리고 그 대전 저기 옥천 가는 길에 그 벚꽃길로 유명한 곳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사람 많아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안 가봤던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사람 많아도 벚꽃을 즐기고 싶다면 가까운 곳에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까운 데 좀 개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저희 그 게시판 있잖아요. 게시판에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좋아요? 이렇게 세종도 제가 듣긴 들었어요. 근데 음. 어딘지 기억이 안 나서 저희 친정집 아파트 단지 안에도 그 벚꽃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이렇게 여행지처럼 넓고 크고 화려하고 이러지는 않은데 그 주로 다니는 길가에 벚나무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서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막 한참 휘날리면서 필 때는 그 길을 걸으면 정말 그 빨간머리 애니 된 것 같은 우리 주인공? 빨간머리 애니 나올 때마다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꽃들이 막 휘날리면서 막 이렇게 샤랄랄라 뭐 이런 느낌. 꼭 유명한 관광지 아니어도 좋은 곳에서 예쁘게 이제 벚꽃 배경으로 찍고 싶으시다면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한 거겠죠. 대한민국에서 사실 벚나무는 오랜 옛날부터 자생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활 등을 만드는 데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고, 특히 이제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아시죠? 네네. 그 경판의 재질이 원래 자작나무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삼벚나무하고 돌배나무로 만들어졌다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냥 보기에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또 용도로 활용이 됐다고 좀 그렇긴 하지만 다양하게 또 사용이 됐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한국에서 벚나무에 대한 언급은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다만 이렇게 벚꽃을 이렇게 보고 즐기려는 의도보다는 그 벚나무의 목재를 활용하는 실용적인 용도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벚나무의 껍질인 화피는 활을 만드는데 중요한 재료라서 국가적으로 함부로 유통을 하지 못하게 막았을 정도니까. 그 정도였어요? 일제강점기 시절 그 왕의 거처였던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바꿨잖아요. 맞아요. 네. 격화시키려고. 그 벚꽃놀이 하는 곳으로 만든 것은 물론 조선 왕실의 격을 낮추기 위해 의도한 바이기도 하다라고 하는데, 그 벚나무는 벚꽃놀이를 하는 곳을 만들려고 심은 거지. 벚나무 그 자체가 창경궁의 격을 낮췄다라고 생각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그 궁을 정말 그 임금님이 있는 되게 소중한 장소고 특별한 장소다 이게 아니라 누구나 가서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게 노는 곳이다. 이렇게 좀 그 의미를 좀 퇴색시켰다는 얘기죠. 그렇죠. 궁의 역할보다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벚꽃 축제, 벚꽃 문화를 즐기는 거를 그 안에 들인 거죠. 궁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그 때문에 지금도 일부는 싫어하는 그런 이렇게 인물들이나 단체에서 국민들에게 뭐 여의도 벚꽃놀이 가지 마라, 뭐 여의도에 있는 일본의 잔재가 서린 벚나무가 전부 베어버려야 한다는 등 뭐 그런 주장도 아직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주장들은 일본의 그 꽃놀이, 벚꽃놀이와 비슷한 풍경이 조금 불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애초에 벚나무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들어온 것이라면 8만 대장경 그 절반 이상이 벚나무 재질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럼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벚나무를 사용해왔고 식재도 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오늘 이런 사실들을 다 처음 들었는데 그 듣다 보니까 이제 듣는 생각이 뭐 일본에서 온 나무고 일본에서 유명한 나무고 일본의 국화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게 벚나무가 좀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 말고 그 아까 제주도가 원산지고 8만 대장경이 그 벚나무와 돌배나무 그걸 섞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우리나라의 역사성을 좀 살려서 또 새로운 벚나무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훌륭한데요? 좀 아쉽네요. 네.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에도 의미가 있었는데 이게 그 왜곡돼서 전달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벚꽃 기원과 원산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사실 있는 건 맞아요. 네. 그 프랑스의 그 신부님, 그 다케라는 분이 제주도에서 1908년 제주 벚나무 자생지를 찾아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1962년도에 그 박만규 국립과학관장이 벚꽃은 우리 꽃 한라산이 원산지라는 주장을 폈다고. 실제로 한라산에서 대한민국 연구자로서는 처음으로 왕벚나무 자생지를 확인했다라는 그런 네.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벚나무들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 자생력이 아주 뛰어나요. 아까 그 팔만대장경판의 반 이상이 벚나무 재질임을 우리가 그러게요. 봐도 알 수 네.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껍질 활도 아까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죠.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단단한 거죠. 껍질도 매우 질겨서 조선시대에는 주력 무기인 각궁 만들 때 벚나무 껍질로 겉면을 감아서 마무리를 했고요. 김구의 백범일지에도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함경도에선 초가 대신 벚나무 껍질로 지붕을 만드는데 한 번 뿌리를 내리면 여간에선 벗겨지지 않는다. 탁월한 응집력에 김구가 감탄했다라는 그런 네.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벚나무 새로 보이죠. 새롭게 네, 네.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달리 보여요. 사실은. 그리고 벚나무의 특징 중에는 얘가 공해에도 강해요. 그래서 그 가로수로 많이 이렇게 식재가 돼 있는 네네. 걸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자동차 매연이나 공해가 심한 도심의 가로수로 많이 심는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목재로 아주 우수하고 결이 아름답고 단단하고 가구나 식기로도 많이 사용되었거든요. 잘 마른 상태에서는 웬만한 가정용 톱으로는 잘 잘리지 않고 옹이에 딱 걸리면 대패 이가 빠진다. 와. 네. 그럴 만큼 단단하다. 진짜 벚나무가 다시 보네요. 그냥 예쁘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특성들이 있네요. 더 재미난 사실은요. 네. 목재 향이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바베큐 훈연 목재로 최상이거든요. 갑자기 벚나무에게 미안해지는데요. 그래서 다른 네. 장미나무 속이나 벚나무 속 과실나무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훈연재로 쓰면 아주 고급스럽고 우아한 향기가 나고 그 쇠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쇠고기가 아니고 네. 쇠고기 다 잘 어울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웬만한 산지에서 자생하고 있고 가로수로 많이 쓰는 나무라서 뭐 자연이 뭐 꺾여 있는 가지라든가 봄철 지자체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할 때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네네. 장점? 이 어떻게 바비큐 하러 가야 되나? 캠핑 가야겠네요. 봄도 됐는데. 예, 갑자기 벚나무에게 되게 감사해지네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아름다움도 주고 단단한 또 목재로도 활용이 되고 그렇죠. 나중에 이걸 태워서 맛있는 훈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네. 아이고 그렇네요. 네. 수명이 짧은 것으로 오해하곤 하는데 화엄사 올번나무는요 400년 이상을 살았고요. 네. 그 일본에 가면 1000년 넘은 올번나무가 여러 그루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벚나무라고 해서 다 수명이 짧다. 그거는 아니고 종류에 따라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야, 오늘 벚나무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정말 많은데 어떡해요.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우리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노래를 줄이고서라도 들어야 하나 노래를 줄이고서라도 들려드려야 하나 고민이 사실 되는 건데 네, 오늘 곡도 많이 안 틀었는데 아쉽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노래 많은 걸 바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정말 재밌고 또 유익한 식물 이야기 감사합니다. 이게 지나다니면서 어디 봄꽃 폈나 좀 이렇게 좀 잘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소장님 감사합니다. 영혼 없이 인사하는 거죠.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 달에 이렇게 이 벚나무 얘기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보따리 풀어서 다음 달 뭐 해야 할지 제가 지금 바로 고민이 됩니다. 어떡하지? 네, 우리 식물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좀 이런 주제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세종 FM에 청취자 게시판 있어요. 거기에 글 남겨주셔도 되고 저희 방송이 끝난 다음에는 유튜브에서 또 세종 FM 들어가시면 들으실 수 있잖아요. 거기 댓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그 주제로 이렇게 해주십사 또 부탁을 좀 드려도 될겠죠? 오,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네. 랜덤. 아이고, 네. 오늘도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뵐게요. 네. 저희도 인사드리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 곡으로 BMK 꽃피는 봄이 오면 들으며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마키아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봄꽃처럼 설레는 하루 되세요. 안녕.
본 방송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가 떠난 그 후로 내 눈물은 얼 수 없나 봐. 어렵고 싶어도 다시 흐른 눈물 때문에 널 잃은 내 슬픔에 세상이 얼어도 날 잊어 미움이 날 핥혀도